무죄 소식이 전해진 순간의 모습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분위기는 다르지 않았는데요. 안경을 벗고 눈물을 흘리는 의원도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의 차가 빠져나가자 서로 부둥켜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반면 여당에선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도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쉽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아직 1심이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중심으로 뭉치자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예상한 결과인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홍표 의원님. 네, 당초 그 법조계나 또는 그 당내에서는 사실 선거법은 조금 좀 쉽게 봤고 이 위증교 사건을 좀 더 그 무겁게 봤었는데 결과가 좀 엇갈리게 나온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위증교사 이 사건 자체가 워낙 무리한 수사였고 저희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식적인 판단에서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습니다. 예, 그럼 예상한 대로 무죄가 나왔다 말씀이네요. 저는 뭐 이렇게 예상하진 못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지난해인가요?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영장 담당 판사는 위증교사 관련해서 유죄 취지의 그런 혐의가 소명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기각을 하면서 네. 기각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기각을 하면서도 유죄 취지의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 가지고 그래도 유죄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 무죄로 1심 판결이 났네요. 예. 예. 자, 바로 OX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민주당에서는 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다, 정치 검찰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번 판결이 검찰에게 굉장히 부메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O, 아니다 X. 들어주시죠. 네. O부터 듣겠습니다. 예. 물론 뭐 검찰은 죄가 있으면 기소하고 수사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게 좀 무리한 수사였다는 게 전형적인 별건 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장동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수사하다가 지금 위증으로 위증 혐의를 지금 이번에 실형 500만 원 벌금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의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한 기록이 있어서 그걸 갖고 이제 그 당시로서 이 통화 당시에서 16년 전이었고 지금으로 하면 한 22년 전 통화 기록인데 그 내용을 갖고 지금 위증 교사를 했다라고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은 굉장히 오래된 20여 년이 넘은 사건을 갖고 다시 이걸 끄집어내서 기소했고 또 별건 수사라는 측면에서 전형적인 무리한 수사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실관계를 봤을 때 통상적으로 어떤 위증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지금 이제 가장 뭐 일부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위증한 사람은 있는데 위증 교사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일 문제 삼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위증한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강요할 만한 그런 지위나 관계가 있는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위증의 대가로 어떤 금품이나 뭘 제공했는지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즉 위증 교사라면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금전적 대가라든지 아니면 자리 같은 걸 보전해 주는 걸로 했을 텐데 그런 아무런 대가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는 위증은 있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위증 교사를 입증한 그 어떤 혐의를 입증하거나 그거를 사실과 위증 교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검찰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어떤 관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새로운 그 위증과 관련된 그 녹취록 그게 이제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김진성 씨는 오래된 일이라 이제 생각이 안 난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그 변론 관련된 그런 그 어떤 자료도 주면서 이렇게 생각해봐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말은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정황상 그 위증에 해당되는 듯한 얘기를 좀 한 거는 있었죠. 그래가지고 검찰이 이제 고발을 했는데 기소를 했는데 결국 뭐 무죄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그 위증을 할 만한 배경 글쎄요. 그거는 뭐 정치인이라면은 또 아니면 누구라도 네.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법률적인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은 됩니다. 그게 이제 불법이지만 하지만 뭐 이제 이렇게 된 바에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오늘 아마 원내 대변인 뭐 대변인 논평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 법원의 판단 존중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여러 가지 뭐 또 부연 설명이 있긴 했으나 네.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게 전 좋다 생각하고요. 이럴 때 이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쇄신 경쟁 하는 게 맞다.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러 가지 또 혐의로 인해 가지고 기소된 게 많잖아요. 지금 재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뭐 국민의힘도 뭐 마찬가지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 기대 가지고 뭐 이렇게 덕볼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고 이제 뭐 혁신 경쟁 해야죠. 예, 자체 혁신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과정상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고요. 여러 겨냥하는 이제 목소리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짚어놓고 넘어가죠. 한동훈 대표가 법적 구속 가능성도 언급을 했잖아요. 물론 딱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미 체포동의안이 한번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글. 그 얘기는 법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듯한 발언이었거든요.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보니까 1심 판결 뒤에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라는 한동훈 대표의 모습들이 지금 다시 한번 복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요. 한동훈 대표가 법정 구속 얘기했는데 지금 물론 뭐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있지만 체포동의안 가결된 것은 그때 이미 한 번 된 거기 때문에 예. 새롭게 구속하려면 국회 동의를 새롭게 받아야 되는 거죠. 회기도 달라졌고요. 예, 달라졌고요. 그다음에 회기 자체가 아니라 아예 그렇죠. 21대 국회에서 22대 국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감안하면 한동훈 대표의 주장은 너무 나갔다. 법적인 문제를 따져보지 않는 아예 거고요. 마치 성립되지 않는 성립되지 주장이었나요? 않는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두 번째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여당의 당대표지 않습니까? 여당의 당대표라면 자칫 이런 논란 아까 이제 김영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야가 너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판결문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선제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너무 해서 마치 압력을 가하는 거나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선제적으로 법정 구속을 얘기하는 순간 훨씬 더 이 사건 법원에서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걸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네. 이런 언급은 불필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하자 이게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 받은 뒤 첫 메시지거든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저는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뭐 죄가 없는 사람을 올감해 가지고 죄 있는 죄인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인지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근데 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그 비명계 정치인들 움직이면 죽인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그랬는데 예.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글쎄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언어 자체가 저는 그렇게 좋은 언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죽이고 살린다 이런 얘기를 정치인들이 입 밖에 내 가지고 좋을 게 있나. 그리고 사실 불행한 일입니다만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여러 가지 수사상 수사가 진행되면서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운명을 달리한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더더군다나 떠올릴 때 이재명 당대표가 굳이 그런 어떤 사람 목숨 죽이는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굳이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많은 분들 뭐 이재명 대표 지지자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그런 운명을 달리한 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발언을 신중하게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싶어요. 예. 저는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네. 자, 나머지 재판들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오늘 1심 무죄로 당분간 좀 숨통이 트였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OX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이재명 단일 대우가 더 견고해진다. O. 꼭 그렇진 않다. X. 들어주시죠. OX 갈렸습니다. X부터 듣겠습니다. 당장 아주 짧은 시간 안에는 단일 대우가 완성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훨씬 더 복잡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어떤 내부의 어떤
게임의 원리라 그럴까? 왜냐하면 중형을 받았으면은 오히려 이제 뭐 플랜 B가 됐든 뭐가 됐든 대안도 찾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당내에 좀 요동을 치고 술렁거리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장기화된 거죠, 오히려. 오히려 시간이 뒤로 미뤄진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여러 가지 5개입니까? 지금 재판 중에 재판이 있는 5개죠. 예, 그 중에 이제 하나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선거법 위반은 중형이 나왔고 다른 또 뭐 이화영 그 부지사를 포함한 그 대북 송금 문제 이런 거 굉장히 또 대장동 문제라든지 큰 사건들이 이제 계속 앞으로 있을 텐데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가. 그렇게 되면은 길게 봤을 때 개혁도 안 되고 이재명 당대표로 계속 뭉쳐가지고 지도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시간을 벌었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야 이거 혼란이 굉장히 연기됐다. 혼란이 좀 보류되고 장기화되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지도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X를 들었습니다. 예. 뭐 저는 사실 뭐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뭐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1심이고요. 저는 뭐 민주당도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법리 준비 꼼꼼하게 해서 그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지금 이미 그 선거법 관련돼서 유죄 판결 난 것도 좀 더 준비를 잘해서 2심에서 좋은 결과를 만드도록 잘 준비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분간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확정 판결, 그 실제로 피선거권이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당내 기반이 흔들릴 상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전통적으로 그 야당, 특히 우리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외부의 압력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당 대표나 또는 당의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있을 때일수록 내부적으로 훨씬 더 단결해 왔던 그런 역사적 경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일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함께 민주당이 이 그 어떤 이 파고를, 그러니까 험난한 그 상황을 함께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아직까지 1심이 안 나온 사건들이잖아요. 막 시작이 되거나 재판이. 이건 당분간 안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 이제 그 재판만 진행되고 예. 뭐 서로 간의 변론 단계이기 때문에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실제로 이러한 사건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음 대선, 앞으로 한 대선이 한 2년 정도, 2년 좀 더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선거 기간까지 감안하면, 등을 감안하면 사실 최종 결론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음 대선 전까지 2027년에 치러진다는 전제하에서 예. 보면 그때까지 최종심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거다. 그 제가 이렇게 그 법원의 그 과정을 뭐 단정 지을 수 없는데, 네. 현재로 와서 아직 1심도 나오지 않고 사건이 되게 복잡합니다. 이 사건들은요. 네. 아마 증인들도 많이 나올 거고 등등을 감안하면 판결 자체가 그 최종심까지 나오는 과정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측을 좀 해보고요. 조심스럽게. 예. 당장 아마 제일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려운 과정은 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2개의 재판, 하나는 유죄가 나왔고 하나는 무죄가 됐기 때문에 2심, 3심까지 잘 관리해서 준비해 나가서 이걸 넘어선다면 저는 그 이재명 대표 입장은 더 그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예. 입지는 확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나머지 세 개의 사건은 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게 언론에서도 분석하는 이제 결과인데, 그렇다면 이제 2심을 앞두고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것, 그리고 오늘 선고가 됐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오는 것이 그때 가서 더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봐요. 민주당에서. 지금이 제일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혼란스럽다. 네, 계속 혼란스럽죠. 지금 아마 오히려 더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민주당에서도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재명 당대표 리더십으로 계속 대선까지 정말 가야 되는 건지 정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요? 예. 제가 민주당에 있다면. 그래서 힘들 거라고 보고, 아마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 쪽에서는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 모델을
뭐라 그럴까요? 모델로 하겠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기소가 되고 수사를 받고 해도 트럼프 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이제 그런 게 지금 거의 올스톱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거를 이재명 당대표도 바랄 것인데,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또 쉽사리 모든 재판이 연기될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 4년 동안 그냥 그 임기를 마쳤잖아요. 네. 여러 가지 재판이 마치고 나서 결과가 나왔죠. 네, 재판 결과. 되면서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비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재판을 빨리빨리 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예. 마냥 재판을 연기하고 또 사법방해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재판을 지연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엄청난 특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비판도 민주당이 또 정치를 하느니만큼 그런 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 민의 이런 걸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예. 자, 오늘 민주당에서는 대선 경쟁자를 이렇게 가혹하게 탄압하는 경우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을 한 거죠. 지금 구도에서 이제 검찰의 무리한 기소냐 아니냐를 넘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향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인가요? 지금 현재 다른 걸 떠나서 선거 이후에 이렇게 상대 경쟁 후보를 그러니까 별건에 해서 한 7, 8건 정도 지금 대략 되는데 네. 병합해서 한 대여섯 건으로 묶였지만 총 분리해서 한 7, 8건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수사하고 한 개인을 정말 다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것은 극히 드문 사례고요. 그리고 통상 대선 끝나고 나면은 웬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고 종결하고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고발 취하하고. 예. 그러니까 양당이 고소고발을 취하해서 그 정치적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대체로는 그냥 각하하는 형태로 해서 더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례적으로 이번 정권 들어와 가지고는 끈질기게 아주 독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주 이례적인데, 물론 뭐 정치인이라고 죄가 있는데 뭐 죄를 그냥 무조건 정치인들은 다 면제해 주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정도를 지나쳐서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대선 끝나고 나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내에 일괄 기소를 합니다. 예. 일괄 기소를 해서 그로부터 그다음부터는 이제 재판에서 뭐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그다음부터는 재판이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보면 2년 반 동안 이재명 대표 수사만 한 것 같아요. 계속 한 건을 수사하다가 다른 건이 터지면 또 다른 건으로 수사가 이어가고 또 다른 건으로 이어지고, 지금 이준교사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별건의 별건 수사를 2년 반 동안 이어진 거는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고 정치적 수사 아니냐.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예. 용산에서 이렇게 수사라고 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검찰이 이심점심으로 하는 걸까요? 지금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지만은 그거를 대놓고 무슨 민정수석이든 어떤 수석이나 누구를 통해 가지고 수사를 지시하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네, 이게 과거에는 뭐 과거 정권들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고. 하지만은 요즘에 와 가지고는 이렇게 했다가는 그거는 정권이 무너지죠. 그런 게 만약에 발설이 되거나 폭로가 되면은. 그래서 예.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게 특이하긴 합니다만은 워낙 이재명 당대표 스스로 특이했어요. 이재명 당대표 스스로가 예를 들면 이제 대북 송금 문제라든지 대장동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대선에서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패했다고 해서 그냥 덮어둘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상대 후보를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상대 후보에 대해서 무슨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지 이런 선거법 같은 경우는 선거가 끝나면 패자에 대해서 일단 승자가 그런 건 포용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직접 뭐 고소 고발했던 것도 취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게 이제 무마가 됩니다.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예. 그런데 대장동 사건이나 대북 송금 문제는 이거는
그 승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재판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재명 네. 대표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재판이지만 김건희 특검은 언제 하느냐 이런 궁금증은 계속 여러 목소리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향후에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